통화 녹음 파일이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저희도 그 재판 중에서 정말 그걸 듣고 싶은데 저희가 그럴 수는 없어서 듣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예. 5시간이 넘는 분량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안 나오고,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국선 변호인들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휴대전화 안에 녹음된 그 녹음 파일의 경우에 증거 조사를 하기 전에, 한마디로 녹음 파일을 다 들어보기 전에 이것이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다퉈보겠다라고 해서 예. 박 전 대통령 측에서의 지금 들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피고인 최순실이 이 내용을 난 동의를 못하겠다, 증거로 쓰는 거를.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풀어서 듣고, 그것이 이제 정호성 증인이 나와서 이거는 내 목소리가 맞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이제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 절차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전부 다 듣지는 않고 아마 주요 부분들을 좀 풀어서 들어볼 텐데요. 그러면 생생한 육성을 지금 다 듣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시 10분부터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저희 시간에 속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이 헌법재판소 변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주로 이제 업무용도 하고, 대통령님과는 따로 구두로 말씀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차명폰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선 이후에 초반에는 그 공식 라인에서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좀 대통령 메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보고 좀 챙기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최순실 씨 의견도 한번 들어서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렇군요. 이 얘기 좀 밀도 있게 짚어주기 위해서 백성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백 변호사님 딱 지난해 이맘때쯤이었어요. 이런 녹취가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검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10초만 들어도 촛불이 횃불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대체 오늘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될까요? 사실 지금 저희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 검찰에서 이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폰을 압수한 이후에 이 녹음 파일을 듣고 굉장히 검찰 관계자들도 분노를 많이 했다고 해요. 어떻게 저렇게 무능할 수 있을까,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의 주도하에 대화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의 주도하에 이제 대화가 흘러가고, 정호성 비서관과 또 최순실 씨의 녹음 내용들을 보면 사실 정호성 비서관이 도대체 누구의 부하인가 의심이 들 정도의 내용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3자 대화 내용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해 나가면서 최순실이 조언해주는 정도라면 아마 검찰에서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최순실이 모든 걸 주도하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최순실에게 좀 컨펌받는 듯한 그런 모양새, 그런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사실 오늘 이 녹음 파일이 이제 법정에서 공개가 되면 이제 오늘 우리 뉴스특급 하는 도중에도 조금씩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최소한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는 이제 녹음 관련 내용들이 다 나올 텐데, 또 한 번 온 국민들이 또 실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맞아요. 됩니다. 1년 전에 딱 기억나는데 저거 같이 국민들이 들으면 촛불이 횃불로 바뀔 것이라는 이 말도 기억이 납니다. 이현정 의원. 네. 그 내용 중에, 통화 녹음 중에 최순실 씨에게 박 전 대통령이 깍듯이 예우를 하고 약간 상사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증언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공개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좀 공개 일부가 된 거는 이제 양자 간의 통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과 최순실, 그다음에 정호성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 이게 이제 이번에 공개되는 거는 컨퍼런스 콜이라고 그래서 3자가 함께 그렇죠. 통화하는 내용이 이제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3자의 어떤 그 관계 자체가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이제 양자 관계에서의 어떤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최순실 같은 경우는 내일 수보에 소집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정호성 비서관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다든지, 또 이제 박 전 대통령한테도 뭐라고 지시를 하면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근거로 상상을 해보면 이 회의의 주도권은 일단 최순실한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뭐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네, 그렇게 하죠, 뭐 이런 식이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 국정농단에 있어서 과연 최순실 씨의 역할, 그 중에서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무슨 역할인가? 박 전 대통령이 세 차례 거친 기자회견에서 그냥 나는 신분이 많은 사람으로 여겼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정농단을 주도하고 회의를 주도하고 연설문을 주도하고 했던 게 바로
최순실 아니냐. 그래서 검사들이 야 이거 10초만 들어봐도 이거 정말 이 국정농단에서 엄청난 분노를 느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이제 재판부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재판부에서 이 3자의 녹취 내용을 듣게 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40년 지기 공모관계 맞구나. 뭐 이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된다라고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두 재단에 대한 뭐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대한 그 뭐 출연금을 이제 모으게 되고 이런 그런 일련의 이제 그 돌아가는 사정이 박 전 대통령이 정말 그 뭐 정책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은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둘 사이에 공모가 있으면서 아니면은 뭐 최순실이 외려 더 이제 적극적인 어떤 결정을 해가면서 이루어진 일인지를 뭐 이 컨퍼런스 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자 간의 대화를 보면서 이제 좀 그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간접 증거인 거죠. 이런 간접 거는 증거. 예, 간접 증거로서 그런 분위기, 두 사람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는 데서는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순실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지금 3자 녹음 파일이 대선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이면 이거 국정농단 사태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게 왜 증거가 되느냐라고 좀 반박을 했던 건데 일단 검찰 측 입장과 또 재판부의 입장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증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소 사실과 직접 관계는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 이게 상하 관계였는지 평등 관계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고 지금 사용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저희 앞서 올 초였습니다. 저희 채널A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알 수 있는 1999년 육성 대화를 입수해서 보도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도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 앞에서 모든 회의를 주도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이제 그쪽으로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그러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아무도 나쁠 거 없어요. 그냥 지금 이제 전부 완전히 흐트러져갖고 무심점이 없어요. 근데 미관이 되네요. 이 사람들이 그 어떻게 짠 거야? 그 100억, 200억, 뭐 300억 있잖아. 누가 예상한 사람? 지금 국내에서 예산이 700억 잡았는데 지금 정부 예산이 300억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내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거기 생각은 그 예산 회전되는 대로 아까 주신다고 그 프로콜 지도로 나와서 하고 여기 결정된 건 받아먹고 그들을 사달리 이수희 변호사님. 예. 물론 뭐 99년도니까 거의 뭐 20년 전쯤인데 저것과 좀 비슷한 뉘앙스의 이 3자 통화라고 저희가 예상을 좀 짐작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뭐 그 사람이 크게 변하진 않죠. 뭐 성격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대로 오늘 풀어보는 그 녹음 파일들이 이제 대통령 당선 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는 또 사람이 또 다른 그 지위이기 때문에 그때의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꼭 그렇게 이전하고 같이 그런 모양이었을까 그런 관계였을까라고 뭐 꼭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이게 재판부의 어떤 그 심증을 조금 흔들어댈 수 있는 그런 증거로는 뭐 좀 충분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전에 들었던 이 99년도 육성 파일을 들어봐도 최순실 씨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박 전 대통령 뭐 국민들이 뭐 전국적으로 자금을 모으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최순실 씨가 주도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3자 통화는 없어요. 하지만 정 비서관하고 최순실 씨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그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 전 비서관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순방전에 뭐 대수비를 소집해라라고 하면 실제로 열리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2012년에 이 3자 컨퍼런스 콜과 그 이유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가치가 그렇게 낮다라고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뭐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텐데 하나하나 보면 저런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수희 변호사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일 텐데, 말씀처럼 이제 국선 변호인단이 좀 증거로서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면서 기일을 미뤄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만약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판명이 나면, 사실 지금까지 저게 키워드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직접 증거는 아니죠. 뭐 저게 뭐 뇌물이라든가 이런 거 그 기소된 그 공소 사실하고 직접적인 연결되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뭐 핵심이 흔들릴 만한 그런 건 아닌데 여하튼 증거 능력이 없게 되면은 증거로 쓰지는 못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특검이 좀 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타격을 입을 수가 있죠. 뭐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휴대폰의 뭐 그 획득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풀어볼 수도 없는 증거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특검의 부담이 커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이 2시 22분인데 한 12분 전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이 됐고 여기서 3자 통화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되는데 아직까지 속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한번 심층적으로 짚어볼 거고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짚어볼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오랜만에 입을 연 이 사람인데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 작년 10월 30일에 청와대에서 요청에 의해서 티타임을 가지러 갔더니 사회 원로 몇 분이 계셔서 그 자리에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께 참 진언을 한 게 있습니다. 다른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하십시오. 최순실이 들어오기 직전 하루 전날입니다. 근래 신문 보도를 보니까 민정수석실 주변을 검찰에서 수사한가 뭐 한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립니다. 태블릿 PC 최초 보도 직후 본인이 박 전 대통령의 직언을 했다는 고건 전 총리 오랜만입니다. 대통령 말고 기념사업이나 이거 진짜 이현정 의원님 전직 총리의 혹평 중에 혹평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뭐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사실 중요한 서울시장 총리를 뭐 몇 번이나 역임했던 이제 고건 전 총리가 이번에 회고록을 내시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본인이 보는 박 전 대통령 관점은 이게 보수가 아무리 참 이 괴멸을 했어도 사람을 좀 검증하고 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 하시면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을 내세워서 결국은 이득을 취한 사람은 딴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아마 비판하신 것 같고. 특히 이제 지난해 이제 10월 달에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이제 그 중요 인사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봤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사실 이제 문제가 거의 뭐 이게 지금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진언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이제 또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걸 보면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인사들이 건의를 했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걸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수희 변호사님, 고건 전 총리 얘기를 쭉 들어오면 사실 문맥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그 역량을 의심했던 뭐 분들도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핵심은 그 중간에서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만 하고 주변에서 그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추동 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보수 진영에서 포스트 MB 이후에 그 정권을 계속 그러니까 재창출을 하기 위한 그 인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 제일 그 낫다라고 본 거죠.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검증을 하지를 않고 그런데 이제 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정권 재창출에 더 그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들의 근데 그 이유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거 아니었느냐 뭐 이런 비판인 것 같은데요. 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는 고건 전 총리의 그런 그 비판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뭐 저분이 뭐 보수 진영의 뭐 대표라든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지금 현 그 좌우 그 보수 진보의 힘의 균형이 너무 깨진 상황에서 좀 우리 사회 원로로서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백 변호사님 이렇게 박 전 대통령께 혹평을 쏟아낸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분들도 계신데 바로 이제 국선 변호인들인데 아무래도 지금 피고인 자격의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심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꼼꼼하게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걸 다 떠나서 일단 현재 본인의 의뢰인이지 않습니까? 의뢰인이기 때문에 도대체 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고 싶어서 박근혜 일기라는 책을 이제 쭉 이제 한번 읽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국선 변호인이 5명이 들어와 있지만 일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국선 변호인들이 뭐 열심히 하겠어? 거기다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뭐 목숨을 내놓고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선 변호인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굉장히 좀 황당한 상황을 맞이한 상황에서 들러리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상관없이 그건 정치적 이해관계와 떠나서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입장을 밝힌 거고 일각에서는 지금 국선 변호인들이 이제 걸석 재판이 딱 열리는 날 재판부가 당황할 정도로 국선 변호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얘기들을 해요. 태블릿 PC에 대한 문제 제기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최순실 게 아니다라는 정도로 막무가내로 우겼다면 국가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 PC를 김한수 행정관이 관련돼서 요금을 계속 냈느냐 이런 것들도 소명해야 된다는 취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론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는 물론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만나진 않겠지만 박 전 대통령도 국선 변호인을 만나서 국선 변호인이 어떻게든 본인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에 좀 힘을 실어줄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이수일 변호사님 뭐 말씀처럼 이 5분이 중앙지법의 베테랑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나중에라도 한번 꼭 박 전 대통령을 뵐 수 있다면 손을 꼭 잡아주고 싶다. 일종의 좀 연민도 느끼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살아온 이렇게 그 전 일생을 통해 봤을 때는 그런 이제 그 70년대 사고에 박혀 있는 그 상황이 좀 애처로워 보이는 건 분명히 있죠. 예, 뭐 그 변호인들도 뭐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그런 시각이 그러니까 그 정상에 대해서도 변호를 해야 되거든요. 변호사들은 그런 것을 위한 뭐 필요한 시각이라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은 국선 변호인들이 언론에 저렇게 노출되는 거, 그러니까 언론에 그 편지를 해서 저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가 좀 또 다른 어떤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예. 고은 전 총리가 이제 본인 얘기를 하면서 쓴소리를 했고 그리고 국선 변호사들은 박 전 대통령 이해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자서전까지 읽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 여전히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가 저희 시간에 그 첫 공개되는 녹음 파일 관련해서 속보를 한번 짚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재판이 이제 태블릿 PC 소유 여부로 좀 집중되는 것 같아서요. 예. 시간이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정말 정책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은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둘 사이에 공모가 있으면서 아니면은 뭐 최순실이 외려 더 이제 적극적인 어떤 결정을 해가면서 이루어진 일인지를 뭐 이 컨퍼런스 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자 간의 대화를 보면서 이제 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간접 증거인 거죠. 이런 간접 거는. 증거. 예, 간접 증거로서 그런 분위기, 두 사람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는 데서는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순실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지금 3자 녹음 파일이 대선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이면 이거 국정농단 사태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게 왜 증거가 되느냐라고 좀 반박을 했던 건데 그냥 검찰 측 입장과 또 재판부의 입장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증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소 사실과 직접 관계는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 이게 상하 관계였는지 평등 관계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고 지금 사용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저희 앞서 올 초였습니다. 저희 채널A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알 수 있는 1999년 육성 대화를 입수해서 보도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도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 앞에서 모든 회의를 주도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그쪽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아무도 나쁠 거 없어요. 그냥 지금 이거 한정이 크게 들어갔고 무신적 상태가
근데 미관이 다 애매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짠 거야? 100억, 200억, 300억 있어. 누가 예산한 사람? 지금 국내에서 예산이 700억 잡았는데 지금 정부 예산이 300억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권리생과는 예산 회전되는 대로 아까 주신다고 프로콜을 지금 나와서 신청하고 여기 결정된 건 받아먹고 부지를 사든지. 이수희 변호사님, 예. 물론 뭐 99년도니까 거의 뭐 20년 전쯤인데 예. 저것과 좀 비슷한 뉘앙스의 이 3자 통화라고 저희가 예상을 좀 짐작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크게 변하진 않죠. 뭐 성격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대로 오늘 풀어보는 그 녹음 파일들이 이제 대통령 당선 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는 또 사람이 또 다른 그 지위이기 때문에 그때의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꼭 그렇게 이전하고 같이 그런 모양이었을까? 그런 관계. 직전 하루 전날입니다. 근래 신문 보도를 보니까 민정수석실 주변을 검찰에서 수사한가 뭐 한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립니다. 태블릿 PC 최초 보도 직후 본인이 박 전 대통령의 직언을 했다는 고건 전 총리 오랜만입니다. 대통령 말고 기념사업이나 이거 진짜 이현정 의원님 네. 전직 총리의 혹평 중에 혹평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사실 중요한 서울시장 총리를 몇 번이나 역임했던 이제 고건 전 총리가 이번에 회고록을 내시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본인이 보는 박 전 대통령 관점은 이게 보수가 아무리 참 괴멸을 했어도 사람을 좀 검증하고 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 하시면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을 내세워서 결국은 이득을 취한 사람은 딴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아마 비판하신 것 같고. 특히 이제 지난해 이제 10월 달에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이제 중요 인사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봤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사실 이제 문제가 거의 이게 지금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어떤 진언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이제 또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걸 보면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인사들이 건의를 했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걸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수희 변호사님, 고건 전 총리 얘기를 쭉 들어오면 사실 문맥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네. 박 전 대통령의 그 역량을 의심했던 분들도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핵심은 그 중간에서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만 하고 주변에서 그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동 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보수 진영에서 포스트 MB 이후에 그 정권을 계속 그러니까 이어 재창출을 하기 위한 그 인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 제일 낫다라고 본 거죠. 이제 한마디로 이제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검증을 하지를 않고 그런데 이제 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정권 재창출에 더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들의 근데 그 이유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거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인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는 고건 전 총리의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저분이 통화 녹음 파일이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저희도 재판 중에서 정말 그걸 듣고 싶은데 저희가 그럴 수는 없어서 듣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예. 5시간이 넘는 분량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안 나오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안에 녹음된 녹음 파일의 경우에 증거 조사를 하기 전에 한마디로 녹음 파일을 다 들어보기 전에 이것이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다퉈보겠다라고 해서 예. 박 전 대통령 측에서의 지금 들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최순실
피고인 최순실이 이 내용을 난 동의를 못하겠다. 증거로 쓰는 거를.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풀어서 듣고 그것이 이제 정호성 증인이 나와서 이거는 내 목소리가 맞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이제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 절차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전부 다 듣지는 않고 아마 주요 부분들을 좀 풀어서 들어볼 텐데요. 그러면 생생한 육성을 지금 다 듣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시 10분부터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저희 시간에 속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이 헌법재판소 변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주로 이제 업무용도 하고 대통령님과는 따로 구두로 말씀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천명폰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선 이후에 초반에는 그 정식 공식 라인에서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좀 대통령 메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보고 좀 챙기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최순실 씨 의견도 한번 들어서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렇군요. 이 얘기 좀 밀도 있게 짚어주기 위해서 백성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백 변호사님 딱 지난해 이맘때쯤이었어요. 이런 녹취가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검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10초만 들어도 촛불이 횃불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대체 오늘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될까요? 사실 지금 뭐 저희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 검찰에서 이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폰을 압수한 이후에 이 녹음 파일을 듣고 굉장히 검찰 관계자들도 분노를 많이 했다고 해요. 어떻게 저렇게 무능할 수 있을까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의 주도하에 대화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의 주도하에 이제 대화가 흘러가고 정호성 비서관과 또 최순실 씨의 녹음 내용들을 보면 사실 정호성 비서관이 도대체 누구의 부하인가 의심이 들 정도의 내용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3자 대화 내용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해 나가면서 최순실이 조언해 주는 정도라면 아마 검찰에서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최순실이 모든 걸 주도하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최순실에게 좀 컨펌받는 듯한 그런 모양새 그런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사실 오늘 이 녹음 파일이 이제 법정에서 공개가 되면 이제 오늘 이 우리 뉴스특급 하는 도중에도 조금씩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아니면 뭐 최소한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는 이제 녹음 관련 내용들이 다 나올 텐데 또 한 번 온 국민들이 또 실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맞아요. 됩니다. 1년 전에 딱 기억나는데 저거 같이 국민들이 들으면 촛불이 횃불로 바뀔 것이라는 이 말도 기억이 납니다. 이현정 의원. 네. 그 내용 중에 통화 녹음 중에 최순실 씨에게 박 전 대통령이 깍듯이 예우를 하고 약간 상사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직원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공개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좀 공개 일부가 된 거는 이제 양자 간의 통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과 최순실, 그다음에 정호성 비서관과 뭐 박 전 대통령. 이게 이제 이번에 공개되는 거는 컨퍼런스 콜이라고 그래서 3자가 함께 그렇죠. 통화하는 내용이 이제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3자의 어떤 그 관계 자체가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이제 양자 관계에서의 어떤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최순실 같은 경우는 내일 수보에 소집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정호성 비서관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다든지 또 이제 박 전 대통령한테도 뭐라고 지시를 하면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근거로 상상을 해보면 이 회의의 주도권은 일단 최순실한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뭐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네 그렇게 하죠. 뭐 이런 식이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 국정농단에 있어서 과연 최순실 씨의 역할 그 중에서 그러면 박 전 대통령 무슨 역할인가? 박 전 대통령이 세 차례 거친 기자회견에서 그냥 나는 신분이 많은 사람으로 여겼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정농단을 주도하고 회의를 주도하고 연설문을 주도하고 했던 게 바로 최순실 아니냐. 그래서 검사들이 야 이거 10초만 들어봐도 이거 정말 이 국정농단에서 엄청난 분노를 느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이제 재판부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재판부에서 이 3자의 녹취 내용을 듣게 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40년 지기 공모관계 맞구나. 뭐 이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된다라고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두 재단에 대한 뭐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에 대한 그 뭐 출연금을 이제 모으게 되고 이런 그런 일련의 이제 그 돌아가는 사정이
였을까라고 뭐 꼭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이게 재판부의 어떤 그 심증을 조금 흔들어댈 수 있는 그런 증거로는 뭐 좀 충분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전에 들었던 이 99년도 육성 파일을 들어봐도 최순실 씨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박 전 대통령 뭐 국민들이 뭐 전국적으로 자금을 모으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최순실 씨가 주도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3자 통화는 없어요. 하지만 정 비서관하고 최순실 씨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 전 비서관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순방전에 뭐 대수비를 소집해라라고 하면 실제로 열리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2012년에 이 3자 컨퍼런스 콜과 그 이유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가치가 그렇게 낮다라고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뭐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텐데 하나하나 보면 저런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수일 변호사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일 텐데, 말씀처럼 이제 국선 변호인단이 좀 증거로서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면서 기일을 미뤄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만약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판명이 나면, 사실 지금까지 저게 키워드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직접 증거는 아니죠. 뭐 저게 뭐 뇌물이라든가 이런 거 그 기소된 그 공소 사실하고 직접적인 그 연결되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그 뭐 핵심이 흔들릴 만한 그런 건 아닌데 여하튼 증거 능력이 없게 되면은 증거로 쓰지는 못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특검이 좀 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타격을 입을 수가 있죠. 뭐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휴대폰의 뭐 그 획득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풀어볼 수도 없는 증거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특검의 부담이 커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이 2시 22분인데 한 12분 전부터 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이 됐고 여기서 3자 통화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되는데 아직까지 속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한번 심층적으로 짚어볼 거고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짚어볼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오랜만에 입을 연 이 사람인데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 작년 10월 30일에 청와대에서 요청에 의해서 티타임을 가지러 갔더니 사회 원로 몇 분이 계셔서 그 자리에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께 참 진언을 한 게 있습니다. 다른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하십시오. 최순실이 들어오기